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쭉 취하고, 그런 다음에 계산을 했죠, 저희들이. 어제처럼 계산을 해서 SMB하고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각 값을 구한 겁니다. 이게 결과가. 이 결과가 SMB를 전부 다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치를 구했어요. 평균치를 전부 다 구했는데, 현재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저는 제가 계산한 시각으로는 약간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똑같은데, 단지 미리서 M값을 아예 그냥 구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M값을 구해가지고 계산한 값이고, 제가 어제 계산한 값은 그 S값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됐었죠. 이와 같이. N분의 1. 이와 같이 계산이 된 식인데, SMB의 구조가 이 기본이 뭐였냐면, 시그마 제곱분의 M의 제곱이었죠. 기본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M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M의 제곱을 뜻하기 때문에 막바로 구해놨어요. 막바로. 루트 해가지고 이 루트 값을 막바로 구해놨죠. N분의 1에 Sn-V 값을. 책에서는 이 값을 막바로 나타낸 거고, 제가 강의할 때는 이 값을 구한다고 그렇게 강의했는데, 이 값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그 M값을 평균치로 막바로 지금 구해놓은 값입니다. 여기 나온 평균값은. 뭐 S로 구하는 게 본래는 이제 책에서는 S로 구하는 걸로 되는데, 뭘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배우신 대로 골라가지고 편하신 대로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습관이 위쪽을 쓰는 거 이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이 좀 습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는 막바로 평균을 구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반응표를 구하는 것은 이 앞에서 예를 들어서 A1의 평균값이다. 예를 들어서 이 A 인자는 2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A의 1수준의 평균값이다. 그럼 이것들을 다 1수준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9로 나눠주는 거죠. 즉 뭐냐면은 우측에 있어서 이 SMB나 또는 평균을 9개를 다 더해가지고 9로 나눠준 값이 그 1수준에서의 평균값이죠. 그죠? 2수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3수준이니까 1수준이 반복이 돼서 6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겹치는 그런 SMB나 평균치를 6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6분의 뭐 그러게 되겠죠. 6분의 1, 2, 3 다 더하고 그 다음에 10, 11, 12를 더하면 B의 1수준에 대한 평균치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쯤에 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표를 정리해 놓은 게.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그 반응표를 볼 때는 그냥 구해줘요. 컴퓨터가 구해준다 이거죠. 아니면 미니탭을 하든지 또는 엑셀로 구하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해가지고 해놓은 게 이 반응표가 되겠습니다. SMB하고 여기서 이제 M으로 이제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했는데 큰 값이 좋은 거죠. SMB가 큰 값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S는 목적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SMB는 무조건 높은 게 좋고 S 값은 목적에 따라서 높게 나온 게 좋을 수도 있고 낮게 나온 것도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본인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반응표에서 보게 되면 아래에 보이는 게 순위입니다. 순위. 랭크란 거죠. 그죠? 대표 주자가 뭐냐. 그래서 보게 되면 모든 인자를 다 관리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스투피드죠. 스투핏. 어리석다 이거죠. 큰 거 인자만 가지고 제외하는 게 편하죠. 그럴 거 아닙니까? 돈도 적게 들고. 그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의 차이입니다. 이거 델타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의 값 차이예요. 제일 큰 값하고 적은 값하고의 차이.
즉 44.53에서 39.26을 빼면 5.27이 나오니까 이게 제일 큰 값이죠. 이 전체 다 이렇게 쭉 내봤을 때 이 값이 제일 큰 값이죠. 그러니까 이 값을 빼고 나서 다른 값들을 제어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제일 크고 두 번째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봤을 때 제가 제외한다면은 이런 F인자는 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A1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적 조건을 골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전체를 다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번을 빼고 예를 들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라주면 어떻습니까? 최적 조건의 이 SMB는 뭐가 나오냐면 A1 바에 저걸 골라주고 그 다음에 B는 B3가 나오죠. B3 그 다음에 C는 C3 그 다음에 D는 D3 E는 1이죠. E1 그 다음에 F는 안 한다고 그랬죠. F를 꼭 해줘도 됩니다만 뭐 안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G는 3이죠. 그 다음에 H는 2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한다고 다 된 건 아니었죠.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되죠?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6t바가 되죠. 마이너스 n-1t바니까 6t바를 해주면은 이거에 실험을 통한 그 최적 조건의 이제 예측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내가 정확한 비율을 좀 알고 싶다. 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 이거 순위만 알고. 근데 그러려면 이것들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것들을 다 더해준다 이거죠. 3.60 더하기 1.65 이걸 다 더해가지고 이게 총 합계가 나오게 되겠죠. 총 합계. 그럼 이 총 합계 가지고 이것들을 다 나눠주면 퍼센테이지 비율이 나와요. 그죠?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거 4.6에다가 뭐 5에다가 10, 13, 15, 그 다음에 17, 뭐 한 20 정도 나오네요. 20점 넘게 나오는데 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한 25% 이상 영향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뭐 사장님이 나타내달라 그러면 그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꼭 뭐 필요 없으면은 뭐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평균의 의미는 뭐? 네? 평균의 의미. 평균의 의미는 반응치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응치의 평균.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는 두께를 의미하는 거죠. 아까처럼 우리가 Y를 뭐로 잡았었냐면 타일 두께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께의 평균을 뜻하는 겁니다. 두께의 평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얼마만큼 주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식이라고 그러죠. 그래프라고 그랬죠. 식하고. 자, 그래서 이 S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아까쯤에 기준에서 이게 좀 선형성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재현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있네요. 아, 있죠? 잘 나오게 되겠죠? 그건 이제 교육의 효과입니다. 전혀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막대기만 있는데 이게 교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재현성이 있게 나오죠. 있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지금 제일 큰 인자죠. 제일 큰 인자죠. 그래서 아주 잘 나올 것 같다. 재현성이 잘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S도 보니까 비교적 그 선형성이 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굽혀진 것들도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재현성은 별 무리는 없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인자의 그 유형을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산파하고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평균에는 영향이 없고, 그죠? 이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평균에는 이 평균이 이렇게 쭉 평균에 영향이 있고 산포는 거의 변화가 없죠. 산포는 그대로고 평균에는 이렇게 영향이 있고, 이것은 이 평균은 영향이 없고 산포에 영향이 있고, 이건 평균도 영향이 없고 산포에도 영향이 없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인자는 산포에는 좀 영향이 크고
평균은 영향이 없구나. 그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인자를 알아봐야죠. 그 다음에 2단계 최적화가 일단 3%를 감소시키고 평균치를 조정한다는 의미였죠. 0.4격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추정치를 산정을 해보면 방금처럼 저렇게 추정치 산정을 해본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가 더 영향 있는 것만 하기 위해서 5개만 썼네요. 아주 큰 인자만. 5개만 골라가지고 초기 조건이 있었을 테니까 전부 다 이제 이 수준을 현행 조건을 여기서 잡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해봤더니 기대되는 이득이 이제 11.39집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앞에 52페이지를 보면 어느 정도 줄수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확인 실험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확인 실험을. 반드시. 확인 실험을 해가지고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확인 실험 해본 결과, 아주, 비교적 아까 전에 그 이득이, 이건 이제 확인 실험 결과입니다. 확인 실험 결과를 해봤더니 이득이 11.80이 나와서 이 확인 실험 결과의 이득이 아까 전에 예측치의 이득의 상하 좌우 1.3배하고 0.7배 사이에 들면은 재현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걸 가지고 양산 그 공정 조건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바꿨더니 이낙스가 봤더니 3포 범위가 거점 4분의 1로 줄고 그 다음에 비슷한 개선이 이 스케일 팩터가 효과가 확인되라 이거죠. 저희가 아까쯤에 2kg짜리 볼 미리에서 했었는데 훨씬 큰 대규모 제조 가마에서도 이게 확인이 되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다음에 가장 비싼 원료인 아갈마톨라이트 양이 53%에서 43%로 줄었다. 왜? 이게 SMB에 별 영향이 안 주니까 이것들을 그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좀 줄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53년도 예지만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그렇게 판정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목 특성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특성. 자, 동특성은 어제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었죠. y 콜 베타 m 또는 y 콜 베타 m 에스테릭 또는 y 콜 베타 m 에스테릭 분의 m 이와 같은 수식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특성의 신호인자는 소비자가 의도하는 바하고 상당히 깊어요. 소비자가 의도하는 거하고, 그죠? 소비자가 의도하는 거하고 상당히 깊다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동특성의 3가지 유형이 어제 나왔었죠. 동특성의 3가지 유형이 나왔었다 이거죠. 3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베타 M이나 또는 베타의 MM 에스테릭이나 또는 베타의 M의 이것을 MM 에스테릭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신호인자 두 번째 M 에스테릭 이것은 대개는 제어인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쓰게 됩니다. 제어인자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예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논문이 많이 실려져 있으니까 참고를 좀 시험 관계상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 꼴 베타 m에 대해서. 베타 m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수식을 쓸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서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데 이 압력 밟았다 이거죠. 이게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보면은 이 차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밟으니까 압력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브레이크 라인을 따라서 압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호인자라 이거죠. 이게 신호인자인데 신호인자에 따라서 이게 압력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겠죠. 압력이 뭐 세게 밟으면 압력이 좀 세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 정지 거리가 y가 되겠습니다. 정지 거리가 y가 되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압력 세게 밟으면 정지 거리가 뭐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짧은 정지거리에서 멈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S가 짧아지면 이 S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좋은 거라 이거죠. 세게 밟았는데도 정지거리가 엄청 멀어져 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제가 S는 목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3포는 좀 일정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3포는 일정하게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동특성은 반드시 보면 신호인자하고 또 오차인자를 고려해서 테스트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란 방법인데 오차인자를 고려하면은 이게 이와 같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능이 이와 같이 벌어져요. 이와 같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성능 차이가. 이 사이에서 성능이 왔다 갔다 이 오차 조건을 고려를 하면 이와 같이 왔다 갔다 변화가 생겨요. 이 사이에서. 근데 거기는 그래프가 기울이도 아니까 압력이 커지면 정지거리가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거라 이거죠. S라 이거죠. S. 근데 정지 거리에 3포가 없어야 된다고. 지금 이건 지금 SMB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SMB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지금 S죠. 방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지 거리가 짧아지면서도 정지 거리에 3포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5m, 어떨 때는 5m, 평상시 한 10m 서던 것들이 세게 밟으면 5m 서야 되는데 그것들이 5.1m, 4.9m 이 상태에서 변하는 거하고 5m에서 7m 변한다. 그럼 곤란하다 이거죠.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S하고 관련이 좀 있고요. 평균하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됐을 때 내가 신호인자를 바꿔가면서 밟아봤더니 일단 데이터가 나왔다 이겁니다. 데이터가 일단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온 걸 바탕으로. 자, 그럼 데이터 정지 거리가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정지 거리가. 데이터가 정지 거리가 되겠는데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뭐 복잡하니까 뭐 한 단위로 하죠. 계산 하시려면 힘드니까 3, 5, 7, 9, 10 이렇게 이제 얻었다고 그럽시다. 5개 데이터를 얻었다고 그러죠. 5개 데이터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제하고 똑같아요. ST를 구합니다. Total Sum of Square, 즉 총 제곱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구하죠. 이것들 쭉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이제 F equal 5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호인자를 골라야 돼요. 신호인자. 신호인자라서 이게 지금 나온 거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호인자 M을 이 5개 멈추는 데 있어 가지고 줬다고 그래보죠. 뭐 압력을 1, 복잡한데 1, 2, 3, 4, 5로 한번 줘봤다 그래보죠. 1, 2, 3, 4, 5로 그렇게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줘봤다. 그랬을 때 3, 5, 7, 9, 10이 나왔다 그래보죠. 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에서는 3, 5, 7,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걸 표로 그려보면은 이와 같은 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M1, M2, M3가 변한다 이거죠. 일단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단 무시를 하고 이 신호인자를 밟는 그거에 따라 좀 변하는데 신호인자가 변하게 되겠죠. 밟게 되면 압력이 변하니까 압력을 신호인자로 썼으니까 그랬을 때 N1, N2 오차인자를 고려했다 이거죠. 오차인자를. 그래서 오차인자가 브레이크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방향하고 나쁘게 하는 방향으로 나눠진다 이거죠. 어제 잠깐 오차인자를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는 거고 이게 플러스 방향이다.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젖은 도로라든지 또는 어떤 모래가
모래 뿌린 어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악조건이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드라이 됐다든지 또는 뭐 아주 깨끗한 그런 아스팔트 도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등등등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브레이크의 기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것들에 따라서 신호는 여기는 보면은 계산하기 좋게 해보죠. 뭐 1, 2, 3을 줬었고 세 수준만 해보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이랬을 때 여기가 3, 5, 7이 나왔고 이 정지 거리입니다. 정지 거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2, 3, 4가 나왔다고 일단 해보죠. 이렇게 계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냐면 여기서 선형식을 구해야 돼요. L은 선형식입니다. 선형식을 구해야 되는데 L1, L2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제 선형식이니까 리니어 익스프레션이다. 선형식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해야 되느냐? 두 번째 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해보면 여기도 이제 좀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도 좀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 처음에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가 데이터죠. 이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357, 234라는 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게 357, 234. 저게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럼 ST는 저거 다 제곱이 되겠죠. 똑같이 3의 제곱, 5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럼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유도가 6이 되겠죠.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 제수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유효 제수 R을 구하게 됩니다. R이라는 것은 이 신호 인자 값의 제곱값이에요. 유효 제수인데 들어가는 에너지 총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에너지 총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R은 이 수식적으로 보면은 M의 제곱, M2의 제곱, M3의 제곱 이게 되겠죠. 즉 1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니까 9, 4, 1이다. 그러니까 14가 되겠죠. 9, 4, 1이다. 그러니까 14가 되겠고 이건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선형식을 구하게 됩니다. 선형식 L1, L2 그래서 이것들은 보면은 이제 수식적으로는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더 복잡하게 되니까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해보죠. 뭐 Y11, Y12, Y13 이행리는 Y21, Y22, Y23 이렇게 됐다면 이것들을 각각 곱해가지고 더한 값이 돼요. L1은 즉 L1은 뭐가 되냐면 Y11의 M1 플러스 Y12의 M2 플러스 Y13의 M3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저기에서는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7이 되겠죠. 21에 10에다가 3이다. 그러면은 31에다가 34가 되겠네요. 34가 된다 이거죠. 혹시 계산이 틀리면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L2는 선형식 L2는 얼마냐? L2는 이제 그 밑에 식을 계산하면 되겠죠. Y21, Y22, 그 다음 Y23가 들어가면 되니까 2에다가 6에다가 그럼 8에다가 3 곱하기 4 그럼 10이니까 20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리면 말씀하세요.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뭘 하냐면 직선성을 따지는 걸 보겠습니다. 직선성. 이게 얼마만큼 직선성을 띠고 있는, 직선성이 있는 게 좋거든요. 걔가 직선성이 있는 게 좋죠. 직선성을 따져보는 S베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S베타. 직선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면 이것은 이게 상당히 좀 전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호인자 3개에 오차인자 2개가 있는 것이 제일 어떤 전형적인 겁니다. 전형적인 거. 제일 많이 쓰면서도 얘네들이 쉽게 해볼 수 있는 전형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걸 예로 들었거든요. 복잡한 수식을 도입을 안 하려고. 책에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이건 어떻게 되면은 이 신호인자가 2번 이렇게 반복이 됐잖아요. 이거 계산할 때 이거에다가 계산이 되고 이거에도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계산이 됐다 이거죠. 또는 선형식 숫자에 따라서 여기 선형식 숫자가 2개잖아요. L1, L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식 숫자가 앞에가 붙습니다. 2가 붙고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R분의 2R분의 가로 열고 L1 플러스 L2의 제곱. 전형적인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냥 저도 전형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우선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되겠죠. 2 곱하기 14분의 그 다음에 L1, L2는 그러면서 R이 얼마였죠? 14. 이게 34네요. 34 더하기 20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째로 오차인자를 고려를 했을 때 나오는 거. 오차인자를 우리가 고의로 지금 도입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오차인자를 저희가 언퍼포스하게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고의다. 사람이 고의로 사람 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고의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거란 말입니다. 오차인자를 도입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차인자를 고의로 도입했을 때 나오는 영향을 우리가 여기다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직선성이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직선 똑바르게 나와야 되는데 흐트러진다 이거죠, 이게.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R분의 가로 열고 단지 여기 안에가 바뀌게 되죠. L1-L2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2 곱하기 14분의 34 빼기 20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게 일반식으로 쓰게 되면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R분의 L1 제곱 플러스 L2 제곱 마이너스 S 베타. 이렇게 써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근데 이건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이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와 같이 쓰고 이게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쓴다면 저같이 이제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다 됐습니다. 계산이 다 됐고, 그 다음에 6번째로 계산을 해 보실 것은 뭐냐면, 뭐가 빠졌냐면, 이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차가 빠져 있죠. 이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차가 빠져 있어서, SE는, 오차 변동은 ST에서 빼기 S 베타 마이너스 SN 크로스 베타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의 자유도를 따져보면 S 베타는 제곱 이 F는 1이 되겠죠. 자유도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데이터를 다 묶어가지고 제곱 텀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보고, 그 다음에 SN 크로스 베타는 얼마냐면 이것도 하나죠. 이것도 하나. 여기 현재는 이것도 하나가 되겠죠. 이것도 하나. 이것도 어차피 하나죠. 이것도 보면은 제곱 텀이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은 몇 개냐? 자유도가 인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개에서 하나 빼면 SE의 자유도는 4개가 되겠죠. 4개.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 끝났어요? 계산이 끝났습니다. 계산이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계산을 해야 되겠죠. 7번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났죠. 이미 계산이 끝나고 7번째로 어제 계산했던 V2는 이 자유도로 나눠준 거니까 F2분의 SE니까 즉 4분의 SE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말라서 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분산의 추정치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루트 씌우면 바로 포인트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막판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V2가 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2로 오차를 고려를 해줬잖아요. 본래 데이터 가지고 있는 오차 외에 오차인자를 고2로 넣어가지고 지금 해줬다고요. 5번, 6번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차를 고려했을 때의 분산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V2는 이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산이고, S, 이것은 고2로 오차인자를 도입을 했을 때 흔들리는 그런 분산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즉, VN이란 것은 여기에서 FE 플러스 F의 N 크로스 베타 분의 SE 플러스 S N 크로스 베타,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값이 FE는 4고 그 다음에 앞에 N 크로스 베타는 앞에 1이죠. 1분의 그 다음에 SE는 이미 계산이 돼 있죠. SE 플러스 SN 크로스 베타도 이미 계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도만 잘 맞추면 되겠죠. 자유도만 제대로 맞추면은 별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자유도. 책에 좀 어렵게 설명이 되는데 이 수순대로 쭉 따라서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9번째로 이타가 계산하면은 우선 여기까지 수식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일단 이 수식대로 쭉 계산을 해보시면은 일단 이 수식을 쭉 쓰세요. 쓰시고 동특성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수식대로 쭉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수식대로 계산하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산할 것은 이거 계산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뒤에 이 S 베타하고 이것들을 계산을 54의 제곱에 S 베타는 104 나옵니다. 104 나옵니까? S 베타는 104가 나오고 그 다음에 ST는요? ST는 9에다가 25 34에 112요? ST는 112가 나옵니다. 비교적 괜찮네요. 잘 설계는 좀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SE는 ST가 SN 크로스 베타는 얼마 나오죠? 7이 나와요. 영향이 좀 적다고 볼 수 있네요. 7 나온다. 그러면 SE는 얼마가 나오면 112에서 104 빼고 7을 빼면 111을 빼니까 1이 나오죠. 1. SE는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차의 기여도가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럼 V는 얼마가 나오냐면 V는 4분의 SE니까 0.25가 나오죠. 0.25. 자, 그 다음에 VN은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SE가 1이고 SN 크로스 베타가 얼마냐면 7이니까 5분의 8이니까 1.6이 나오죠. 1.6. 그죠? 1.6이 나오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오차 조건을 잘 고려가 돼서 이 실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차 조건이 잘 고려가 돼서 실험이 됐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은 SMB하고 S만 계산한 게 남아있죠. 다 끝났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써보면은
이타는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수식이 10로그는 항상 붙게 돼요. 10로그 분의 아래가 저번에는 아래가 좀 달라지겠죠. vn분의 얘가 vn이 들어가요. vn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nr분의 1이 돼요. nr분의 1인데 이게 그 선형식의 숫자하고도 똑같답니다. n이. 그러니까 선형식 숫자가 지금 두 개잖아요. nr분의 1인데 선형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2r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2r분의 1. 이게 지금 선형식 숫자하고 똑같아요. 선형식 수. 두 개니까 2r은 선형식이 4개가 나온다 그러면 4r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가 S 베타 마이너스 VE 하게 되면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S 값은 똑같아요. 저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10로그의 위 값이죠. 위 값. 즉 2r분의 1에 가로 열고 S 마이너스 VE 이 위 값이 되겠습니다. 똑같죠. 여기서 평균값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평균값 M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건 루트 이 값을 루트 씌우는 거죠. 2r분의 1에 가로 열고 S 베타 마이너스 VE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게 S값이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10로그의 M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M의 제곱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곧바로 그냥 루트를 씌워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구했어요. 루트 2r분의 S 베타 마이너스 V를 루트로 씌워가지고 책에서는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하면은 됩니다. 이건 이제 동특성 실험할 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동특성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구하면은 되고요. 그러니까 동특성이 뭐 할 때 쓰느냐? 기술 개발할 때 쓴다고 그랬죠. 하나를 개발해두면은 다른 유사한 어떤 브레이크를 개발할 때는 다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특성이 기술 개발에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 해놓으면 편해요. 하기가 어렵지. 하나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브레이크면은 다 이거 어제 그 포드 자동차에 그거죠. 웨더스트립 사례 봤었죠. 모든 자동차 웨더스트립 개발할 때 그 장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얼 에러를 안 해도 되고 첫 번부터 시작을 안 해도 되고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곧바로 이해시켜가지고 그 실험 투입을 해가지고 해도 되고 즉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1.6이라는 걸 보고 이거는 오토들권이 잘 들어가서 실험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예. 1.6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그 상당히 이 청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청력이. 그래서 반드시 그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하고 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보면은 본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0.25인데 여기는 이제 n이 붙어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고려했을 때 나오는 분산이거든요. 노이즈를 고려했을 때 전체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노이즈를 고려해서 이게 효과가 있었다 없다 보면은 이 두 값을 비교를 하면 돼요. 이 두 값이 비슷했다 그러면은 노이즈를 고려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전혀 할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노이즈 고려해가지고 힘만 뺐다. 또는 뭐 고무다리 긁었다. 그죠? 무에다가 뭐 침났다. 이런 꼴이 된다 이거죠.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죠. 크면 클수록. 이거 제대로 노이즈를 내가 고려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냥 데이터 씩만 보고 이거 제대로 노이즈 고려를 한 좋은 실험인 것 같습니다. 한 게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변형한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변형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 두시면 그 책에 있는 거 다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유효재수라는 텀이 새로 나왔죠. 유효재수.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투입된 에너지를 뜻합니다. 전체 에너지. 투입된 전체 에너지를.
UHS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선형식은 이거 이제 이게 따라가지고 각자 이 N1이면 N1 조건에 따라서 이 각각의 값들이 전부 다 이 직선상 이렇게 분포가 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무엇을 뜻하면 이 값들 전체 값을 고려를 했을 때 여기하고 가장 근접한 최소 제곱법이 있죠.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직선을 의미를 합니다. L1이란 게. L2는 나머지 거 이쪽 L2 붙는 거 있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게 가장 근접해서 여러 점들을 고려한 근접해서 그릴 수 있는 선형식을 뜻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회귀 직선 하죠. 회귀 분석하죠. 회귀 분석할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회귀 분석할 때. 노이즈는 이거 두 개만 더 있을 수 있죠. N이나 N2만 3개 있을 수도 있죠. 4개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내가 노이즈를 더 훨씬 더,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는 지금 표준 조건은 안 들어갔는데, 현행 표준 조건을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선형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런 텀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가 3R분의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시면 돼요. 선형식에 따라서 이 수식은 이 S베타라든지 SN 크로스 베타는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오차인자 조건에 따라가지고 4번, 5번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선형식을 이해하기 쉽게 두 개만 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직선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죠? 이거 가지고 설계가 잘 됐다 못됐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물어본 게 112하고 104니까 비교적 잘 됐다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112인데 하나는 64 이렇게 나왔다. 아, 이거 설계가 완전히 엉망이네. 그렇게 하나만 계산해봐도 벌써 알 수가 있다고. 이게 싹수가 있다 없다. 그죠? 그 다음에 SN 크로스 베타는 오차를 고려했을 때 이게 지금 직선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 텀이 너무 커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니까 이 텀이 좀 적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 이것도 잘 됐네 하고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런 의미였고요. 그래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상 기능이 있는데 이걸 또 다 지우려니까 좀 그렇고 이상 기능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상 기능이 있는데 실상 우리가 이 액츄얼한 그런 도로 사정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젖을 때도 있고, 그죠? 아주 모래가 뿌려진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 호조건이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성능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러한 성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브레이크 성능이 일정하게 나오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오차인자 조건을 도입을 한 거예요. N1, N2. 그래서 실험을 그렇게 한 겁니다. N1, N2 조건을 도입을 해서 실험을 했더니 성능 산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출렁출렁거리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최적 조건을 고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출렁출렁이던 산포가 쫙 줄어들게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산포를 우선 잡는다고 그랬죠. 1단계에서. 성능 산포를 최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정지 거리 쪽으로 이쪽으로 내가 그 S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평균치 조정을. 산포를 먼저 줄인 다음에 어느 정도 5몇 미터, 평균 5몇 미터로 해줘야 되겠다는 것들은 인자를 또 골라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2단계 한다는 게 이제 SMB를 먼저 줄여주고 항상 먼저 산포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줄여주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게 평균치 조정을 해준다 이거죠. 평균치 조정. 그 얘는 이제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산포 잡고 그 다음에 평균치 조정하는 게 이 예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 시스템을 하는 게. 일단은 그렇죠. 정지되는 거리가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일단 그것을 줄여준 다음에 산포를 줄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멈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저기 네. BM하고 제의할 때요.
네, 이 목적 자체가 그 노이즈 이런 거에 공감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러면 노이즈를 고려했을 때와 하고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가 네, 별로 없어야 잘 된 설계잖아요. 노이즈하고. 노이즈 팩트를 고려한 경우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네. 별로 차이가 없어야 네. 노이즈를 고려한 강건한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이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아까 거기서 그렇게 차이가 나면 이것은 고의로 차이를 준 거라니까요. 고의를 차이를 줬는데 우리가 설계를 딱 해놓고 나면 그 차이가 노이즈에 영향을 안 받고 이 젖은 도로에서나 드라이한 도로에서나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설계 조건을 골라준다 이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조건대로 하게 되면 N1하고 N2 조건에 따라서 어쩔 때는 차이가 엄청 벌어진다 이거죠 이게. 근데 설계 조건을 하게 되면 젖은 도로에서나 마른 도로에서나 브레이크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에서 멈추게 된다 이거죠. 일정한 거리에서 멈추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를 해주는 거죠. 시스템 설계를.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맨날 말해봤자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임 과장님이 딱 가셔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조향장치다 또는 뭐 어떤 뭐 고무 무슨 뭐 합성 배율을 바꿔봤다 뭐 이런 실험에도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 오시는 동기분 여러분들한테 뿌려주시는 게 이 교육의 효과가 확실하게 있구나. 그러니까 못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우선 정특성이라도 도입을 하셔가지고 그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 있어요. 좀 남은 거죠, 많이. 예? 많이 남은 거죠. 동특성이 많이 남다뇨?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질문이 많다 보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선 좀 진도 좀 빼고 나서 그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만 더 하고 그 다음에 그 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식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대로 나왔어요. 1단계는 프로젝트 범위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측정할 건지 입력은 뭐고 출력은 뭐고 이런 것들을 그 정한다 이겁니다. 정해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대로 이제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인자하고 노이즈 전략을 개발했는데 신호인자는 그 고객의 의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고객의 의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밟으면은 압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뭐가 들어가겠냐? 엄청나게 많죠. 이것들을 다 패스해야지 인류 업체가 되는 거예요. 월드 베스트. 그죠? 월드 베스트가 되는 회사가 됩니다. 즉, 환경이다 그러면은 많잖아요, 여기. 염화칼슘 뿌린 도로도 있을 거고, 흙부스러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열화마모도 되고, 그 다음에 제조 산포가 이제 나오겠죠. 제조 업체라면. 오타의 원통도, 뭐 어떤 저도, 조립 산포, 그 다음에 라뜨간 산포 등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N1은 출력 반응을 작게 만들려는 거, 또는 N2는 출력 반응을 크게 만들려는 거 등등을 해서 이것들을 조합을 한 겁니다. 어제 이제 조합 오차를 한다고 그랬었죠. 조합 오차를 해서 이 조합 오차를 해서 이제 그 실험대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어인자는 엔지니어하고 같이 뽑아내야죠. 엔지니어하고 같이 뽑아내고 이 실험 횟수라든지 이런 걸 아까쯤에 고려해서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것들을 배치해서 이게 이제 실험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험 계획. 실험 계획이 되겠고, 이와 같은 방금 똑같죠? 신호인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N1, N2를 지금 이건 이제 표로 만들기 보기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N1, N2를 이와 같이 하고, 그 밑에 또 Q1, Q2가 있으면 또 배치를 해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해봤더니 실험을 이와 같이 다 구했죠. 실행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그래프가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SMB가 이제 여기에서 동특성인 경우는 기본 관계가 시그마 제곱분의 베타 제곱입니다. 시그마 제곱분의 베타 제곱인데, 이게 뭐냐면은 시그마 제곱은 3포를 뜻하는 거죠. 직선 주위의 3포.
직선주의 산포가 생기는 거고, 베타 제곱은 직선성을 뜻하는 겁니다. 직선성. 그래서 신호인자하고 반응치 간의 어떤 직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본다 이거죠. 그랬을 때 베타라는 것은 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율을 나타낸다든지 또는 어떤 브레이크의 정지 거리를 나타낸다든지 그런다 이거죠. 이 베타라는 게.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은 뭐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좀 말씀드렸었죠. 원점 비례식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비례점 비례식하는데 기준점 비례식이 있죠. 기준점 비례식. 그럼 뭐 똑같은 겁니다. 기준점 비례식을 원점 비례식으로 바꾸면 되니까 별 문제는 안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선형식을 구했죠. 선형식을 일단 구하고, 제가 구한 거가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Q1이라는 걸 또 더 도입을 했기 때문에 선형식이 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똑같이 뭐 ST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이 붙는 식들이 약간 다르죠. 왜냐면 이것들이 지금 전형적인 식이 아니고 이게 이제 좀 바뀐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S 베타는 이게 4R분의 되겠죠. 이게 R0라는 게 선형식의 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4R분의 이와 같이 되고, Sn 크로스 베타는 R분의 이와 같이 되고 마이너스 S 베타, 이게 이제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와 같은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식이 5개다 그러면 S 베타는 5R분의 그렇게 되는 거고, Sn 크로스 베타는 여기가 단지 플러스 L5의 제곱 텀만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럴 때 자유도가 바뀌겠죠. 자유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유도가 바뀐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도 자유도가 일단 있을 거고, S베타는 자유도는 항시 1입니다. 왜? 이걸 전부 다 더해서 제곱텀으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항시 제곱텀의 숫자라고 그랬죠. 자유도가 1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의 자유도는 몇 개냐? 제곱의 숫자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4개라 이거죠. 4에서 하나를 빼주니까 이건 3이 되겠죠. 3이. 이건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SE는 그 자유도가 인계가 되니까 자유도를 해주면 되고, 방금 전에 VE는 저희들이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 R0란 것은 선형식의 수고, K란 것은 신호인자의 수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이 스텝들을 그대로 쭉 하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 수식을 안 외워도. 수식 외운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이 수식들을 쭉 하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이해를 하면 이것도 곧바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걸 이 아래 안 외워도 VN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실수가 없고. 똑같은 식입니다. 저렇게 하는 식이나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공식을 이렇게 줬으니까 신호인자하고 신호인자의 숫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이겠죠. 이게 3이겠고, R0는 여기에서는 이제 선형식 숫자니까 4가 되겠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SMB 구하는 것은 10로그에 여기 선형식 숫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4R분의가 되겠죠. 4R분의. 그 다음에 이거의 루트 씌운 게 이게 이 베타 값입니다. 베타 값. 기울기 값. 그래서 이 베타는 이와 같이 구하고, 그죠? 그래서 이 시각은 똑같아요. 근데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 계산이 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자, 그래서 아까쯤에 어제 분산 분석표를 그려보셨죠? 분산 분석표. 분산 분석표를 그려봤습니다만은 분산 분석표까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분산 분석표를 그려보셨죠? 시그마에서 자꾸 나오는 아노바. 그 이름도 잊을 수 없는 아노바를 어제 그려봤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노바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즉, 요인이다, 소스다. F, S, V. 이걸 그려봐라.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나온 요인들이 뭐가 있었죠? 베타가 있었고, E가 있었고, N 크로스 베타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아까쯤에 했을 때 베타가 1이었고 n 크로스 베타도 1이었고 방금 전에 앞에 결과입니다. 2가 4개였죠? 그래서 토탈이 얼마가 나왔냐? 6이 나왔다 이거죠. 6이. 앞에 거하고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 베타 값을 써주면 되고 SE 값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SN 크로스 베타를 대해줬을 때 이게 전부 다 변동의 합을 더한 게 총 변동이 되죠. ST가 되죠. 이 값들이 ST가 안 되면 뭔가 계산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쯤에 계산할 때는 이게 114가 나왔고 이게 104가 나왔고 이게 7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3이 이게 1이 나왔었죠. 이게 112였구나. 112가 나왔고 이게 1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죠. 이게 안 맞으면 분명 어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V2는 얼마냐? 4가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침에 하나 더 계산하는 텀이 있었죠. VN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 텀을 가지고 아까 전에 계산했었죠. 두 개 텀을 가지고 즉 자유도도 이거고 즉 자유도분의 이거 두 가지를 고려한 텀이니까 자유도를 다 더하면 5분의 이거 두 가지를 더한다 이거죠. 11이 얼마가 되죠? 8이 되죠? 8이 되죠? 이거 두 가지를 더하니까 두 가지를 더하니까 8이 되니까 1.6이 되는 거죠. 정확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 이게 이제 동특성의 아노바가 되겠습니다. 아노바. 정확히 맞아요. 해보면. 뭐 또 뒤에 또 F까지 구하시려는 분이 또 있어요. F까지 구해볼까? 그래가지고 F 구해보니까 이걸 해보니까 다 또 이 오차 자유도로 다 막 나눠주죠. 그래가지고 이거 F가 4 이상이니까 유의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F 검정 안 하셔도 되고 SMB에다 포함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노바를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전형적인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선형식이 늘어난다거나 했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